한국인 99%가 아는 중국 요리는 가짜에 가깝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짜장면, 짬뽕.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국 음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거대한 미식의 세계, 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최고의 요리 비결이 뭐냐고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진짜 맛은 경험을 파는 거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중식 경험을 송두리째 바꿀 제 인생을 걸고 완성한 단 5가지 요리의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시는 예전처럼 중국집 메뉴판 첫 장만 뒤적이지 않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중국 요리입니다. 첫 번째 요리는 단순한 돼지고기찜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에 대한 경의이자 인내의 미학이 담긴 요리, 바로 동파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파육을 그저 달콤한 간장 소스에 졸인 돼지고기 정도로 알고 계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진짜 동파육의 핵심은 식감에 있거든요. 젓가락을 대면 마치 잘 만든 티라미수처럼 저항 없이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입에 넣는 순간 고기였는지조차 잊게 할 만큼 부드럽게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몇몇 셰프들은 이 요리를 티라미수 동파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이름은 북송시대의 위대한 시인 소동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가 즐겨 먹었던 요리라는 설도 있고 그가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만큼 깊은 역사를 자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리법입니다. 좋은 삼겹살 덩어리를 한번 튀기듯 익혀 육즙을 가두고 그 다음 청주와 간장, 향신료를 넣고 최소 6시간 이상을 아주 약한 불에서 쪄내듯 졸여냅니다. 바로 이 긴 시간이 고기의 거친 지방과 조직을 완벽하게 분해시켜 혀 위에서 크림처럼 풀어지는 질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처음 제대로 만든 동파육을 맛봤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이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고기의 형태를 한 맛의 정수였죠. 진한 소스의 감칠맛과 돼지고기 자체의 고소함,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신료의 조화. 흔한 갈비찜과는 차원이 다른 부드러움입니다. 혹시 레스토랑에서 동파육을 시켰는데 고기가 조금이라도 퍽퍽하거나 질기다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동파육은 당신이 이제껏 가져왔던 모든 돼지고기 요리에 대한 기준을 바꿔버릴 겁니다. 두 번째 인생 요리는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마파두부입니다. 에이, 마파두부덮밥. 그거 그냥 급식 메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파두부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달고 짠 두부 조림과는 완전히 다른 사천 지방의 영혼이 담긴 요리입니다. 진짜 마파두부의 핵심은 마라입니다. 많은 혀가 얼얼해지는 감각을 라는 타는 듯한 매운맛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 감각의 폭발적인 조화가 바로 사천 요리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먹던 마파두부가 그저 고추장이나 고춧가루의 텁텁한 매운맛이었다면 진짜 마파두부는 혀를 짜릿하게 마비시키는 산초와 깊고 강렬한 매운맛을 내는 두반장이 만나 펼치는 맛의 향연입니다. 여기에 잘게 다진 소고기를 고소하게 볶아내고 부드러운 연두부를 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섞어냅니다. 붉은 고추기름이 전체를 감싸며 윤기를 더하고 마지막에 향긋한 대파나 쪽파를 뿌려 마무리하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고소한 고기와 부드러운 두부의 식감이 느껴지다가 곧이어 혀를 탁 치는 짜릿한 마비감과 온몸으로 퍼지는 강렬한 매운맛이 휘몰아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매운맛이 아니에요. 복합적인 향신료의 향과 어우러져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숟가락을 당기는 중독적인 매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셰프의 개성에 따라 신선한 굴을 넣어 바다의 풍미를 더하기도 하고 다양한 버섯으로 식감을 살리기도 합니다. 흰 쌀밥 위에 이 마파두부를 듬뿍 얹어 비벼 먹는 순간
당신은 값싼 덮밥 요리가 아닌 하나의 완벽한 미식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랑하는 진짜 마파두부의 세계입니다. 자, 세 번째 요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요리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나 친숙해졌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요리 중 하나죠. 바로 꿔바로우입니다. 우리가 배달 앱에서 흔히 시키는 찹쌀, 탕수육과 꿔바로우는 뿌리는 같을지 몰라도 그 지향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꿔바로우의 생명은 소리와 식감입니다. 잘 만든 꿔바로우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파삭 하는 경쾌한 소리가 고막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튀김옷이 눅눅하거나 질겅거려서는 안 돼요. 얇고 넓게 편 돼지고기의 감자 전분을 아주 얇게 입혀 순간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튀겨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튀김옷이 공기를 머금어 바삭하면서도 속은 쫀득한 독특한 식감을 갖게 되죠. 찹쌀 가루를 넣어 떡처럼 쫀득하기만 한 튀김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소스. 시중의 탕수육 소스처럼 케첩을 넣어 붉고 걸쭉한 소스가 아닙니다. 정통 꿔바로우의 소스는 식초와 설탕, 간장을 기본으로 하여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새콤함이 코를 찌를 듯 강렬하면서도 뒤이어 깔끔한 단맛이 입안을 정리해주죠. 이 강렬한 신맛이 바로 꿔바로우의 정체성입니다. 튀김의 기름진 맛을 단번에 잡아주고 끊임없이 식욕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처음 꿔바로우를 배울 때 스승님께서는 소스가 튀김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스는 그저 튀김의 맛을 거둘 뿐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완벽하게 튀겨진 고기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스에 푹 절여져 눅눅해진 꿔바로우는 실패작입니다. 갓 튀겨낸 바삭한 고기 위에 소스를 살짝 끼얹어 튀김옷의 생생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 먹는 것이 진짜 꿔바로우를 즐기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그 눅눅한 찹쌀 탕수육의 기억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인생 요리는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요리, 어향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가지를 멀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요리를 맛본다면 가지라는 식재료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향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생선이 들어간 소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어향 소스에는 생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향기라는 뜻은 사천 지방에서 민물고기를 조리할 때 쓰던 파, 마늘, 생강, 고추, 식초, 설탕 등의 양념 조합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그 조합 자체에 어향이라는 이름을 붙인 데서 유래했습니다. 즉, 생선 요리처럼 맛있다는 의미의 찬사인 셈이죠. 핵심은 가지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잘 만든 어향가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크림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가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전분 옷을 입혀 기름에 2번 튀겨냅니다. 첫 번째 튀김에서 가지의 수분을 날려 속을 부드럽게 만들고 두 번째 높은 온도의 튀김에서 겉을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잘 튀겨진 가지는 더 이상 물컹한 채소가 아닙니다. 겉은 파삭하고 속은 마치 푸딩처럼 녹아내리는 새로운 질감의 식재료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바삭한 가지를 뜨거운 팬에서 다진 고기와 함께 어향 소스에 빠르게 볶아냅니다. 새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매콤한 맛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적인 소스가 바삭한 튀김옷에 코팅되는 순간 요리는 완성됩니다. 한 입 먹으면 바삭한 식감, 뒤에 숨어있던 가지의 부드러움과 달큰함이 폭발하고 복잡 미묘한 어향 소스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가지의 완벽한 변신, 이것이 바로 어향가지의 매력입니다. 마지막 인생 요리는 하나의 요리가 아닌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딤섬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중국식 만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딤섬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딤섬은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으로 간단한 식사나 간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정성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흔히 아는 새우가 들어간 투명한 만두, 하가우, 다진 돼지고기와 새우가 들어간 슈마이는 딤섬의 시작일 뿐입니다. 푹신한 찐빵 안에 달콤한 돼지고기 바비큐가 들어있는 차슈바오, 얇은 피 안에 뜨거운 육즙을 가도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육즙이 터져 나오는 샤오롱 바오까지 딤섬의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제가 딤섬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손끝의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가우에 피는 밀 전분이 아닌 타피오카나 밀 전분을 사용해 아주 얇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속이 은은하게 비칠 정도로 얇아야 하지만 찌는 과정에서 터져서는 안 되죠. 또한 하가우의 주름은 보통 10개에서 13개 사이로 잡는데 이 주름 하나하나가 셰프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냉동 딤섬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식감과 신선한 재료의 조화입니다. 갓 쪄낸 딤섬의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피, 탱글하게 터지는 새우의 식감, 입안 가득 퍼지는 뜨거운 육즙의 향연은 직접 맛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딤섬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차와 함께 여유롭게 즐기며 작은 예술 작품들을 하나씩 음미하는 미식의 축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딤섬을 그저 몇 가지 종류의 만두라고만 생각했다면 제대로 된 딤섬 전문점에서 그 다채로운 세계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동파육의 시간의 맛, 마파두부의 짜릿한 영혼, 꿔바로우의 경쾌한 식감, 어향가지의 놀라운 변신, 그리고 딤섬의 섬세한 예술까지 5가지 진짜 중국 요리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요리들은 단순히 짜고 단맛을 넘어 각자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셰프의 땀과 정성이 녹아있는 작품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국 음식을 마주할 때 조금은 더 넓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요리 중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점을 찍은 요리는 무엇인가요? 어떤 요리가 가장 궁금하고 가장 먼저 맛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또 다른 영감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미식 세계를 넓혀줄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